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화장실에 앉아서 힘을 아무리 줘도 나오는 건 딱딱한 변 한 덩어리, 심하면 손으로 배를 눌러가며 애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김성자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변비에 좋다는 건 다 해보셨대요. 매일 아침 사과 반쪽, 고구마 2개, 양배추 한 접시, 물도 하루에 8잔씩 마시고 유산균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배는 더 빵빵해지고 화장실 가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3주를 버티다가 결국 절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누렇게 뜨고 배는 북처럼 팽팽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채소 드시고 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데 건강에 좋다니까 참고 계속 먹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내 몸 상태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딱딱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장이 막힙니다. 김성자님께 제가 딱 하나만 바꿔드렸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이것 반 숟가락 넣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변을 시원하게 봤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변비는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변비로 고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커피 한 잔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30분 안에 효과 보실 수 있어요. 약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도 아닙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동안 하시던 방법이 안 먹혔는지, 어떻게 해야 장이 편안해지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먼저 왜 채소가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식이섬유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에 녹는 것과 안 녹는 것. 물에 녹는 수용성 섬유는 해조류, 사과, 귀리 같은 데 많아요. 이건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드러워져서 장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물에 안 녹는 불용성 섬유예요. 채소 줄기, 고구마 껍질, 통곡물 같은 것들이죠. 이건 물을 만나도 딱딱한 상태로 남아요. 젊을 때는 이런 딱딱한 섬유가 장을 자극해서 좋습니다. 장에 힘이 있으니까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밀어낼 힘이 없어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71세 김건식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통곡물이 좋다고 해서 현미밥만 드셨대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전부 100% 현미밥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배변이 점점 힘들어지더니 결국 3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가셨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만져보니 장이 엄청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장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딱딱한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마치 힘 빠진 호스에 딱딱한 물건을 넣은 것처럼 움직이질 못해요. 더 큰 문제는 가스입니다. 고구마,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변비가 있는 상태에서 가스까지 차면 배가 팽팽해지고 통증까지 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변비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를 매일 먹었는데 오히려 배만 아프고 가스만 찼어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생채소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차가운 성질 때문에 장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겨울에 찬물에 손 담그면 손이 오그라드는 것처럼 찬 채소가 장에 들어가면 장이 움츠러들어요. 그럼 채소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부드러운 채소는 괜찮아요. 잘 익힌 호박, 당근, 무 같은 것들, 특히 국물에 넣어서 푹 끓인 채소는 좋습니다. 생채소나 딱딱한 채소는 피하세요. 쌈채소, 생양배추, 생브로콜리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장이 약한 상태에서는 부담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양입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채소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한 끼에 한 접시 가득 먹지 말고 반 접시 정도만 드세요. 이제 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변비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알고 계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대장까지 가는 물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나이 들면 장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단순히 수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장벽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진액이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진액은 몸속에 윤기 있는 액체를 말하는데 단순한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윤활 성분이 포함된 거예요. 동의보감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장이 마르면 변이 굳고 진액이 부족하면 배변이 어렵다. 우리 조상들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장을 진짜 부드럽게 만들려면 물과 함께 기름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름기는 나쁜 기름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는 겁니다. 들기름, 올리브유, 호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기름은 장벽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변이 미끄러지듯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62세 박진섭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평생 기름기를 피하셨대요. 나물도 기름 없이 드시고 고기도 기름 다 빼고 드셨어요. 그런데 50대 후반부터 변비가 시작됐답니다. 제가 들기름을 권했더니 처음엔 거부하시더라고요. 기름 먹으면 살찌고 혈관에 안 좋지 않나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좋고 장 건강에도 꼭 필요하다고요. 반신반의하며 한 달 드셨는데 효과가 놀라웠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화장실 다녀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숟가락입니다. 냉장 보관한 들기름을 그냥 한 숟가락 먹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면 돼요. 들기름이 부담스러우면 호두를 드셔도 좋습니다. 호두에는 기름기뿐 아니라 마그네슘도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장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호두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씨도 좋아요.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기름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가루로 갈아서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침 공복에 먹는다는 겁니다. 왜 공복이냐? 공복에 기름기를 먹으면 담낭에서 담즙이 확 나옵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인데 동시에 장 운동을 강하게 자극해요. 담즙이 쏟아지면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배변 신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기름 한 숟가락이 효과적인 겁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커피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무염버터 반 숟가락을 넣어서 잘 섞어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대장을 직접 자극합니다. 실제로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카페인은 대장의 근육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장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죠. 또 위산 분비도 늘려서 소화를 촉진시킵니다. 여기에 버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터의 지방 성분이 담즙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커피의 자극과 담즙의 자극이 동시에 오면 장이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에 무염버터 반 숟가락을 넣고 숟가락으로 잘 저어주세요. 핸드믹서가 있으면 더 잘 섞이는데 없어도 괜찮아요. 버터가 완전히 녹아서 커피와 섞이면 크림처럼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안에 배변 욕구가 옵니다. 73세 최형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변비 때문에 변비약을 10년 넘게 드셨대요. 처음엔 약이 잘 듣다가 점점 효과가 없어지더니 나중엔 약을 2알, 3알 먹어도 안 나왔답니다. 제가 버터커피를 권했을 때도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약도 안 듣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죠. 다음날 아침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진짜 됐어요.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갔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본 건 처음이에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수백 명한테 권했는데 대부분 효과를 봤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15분 만에 효과 보시고 어떤 분은 1시간 걸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배변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담석이 있으신 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 고지혈증으로 지방을 제한받으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피하세요. 버터의 지방이 오히려 부담될 수 있거든요.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지방을 대사하는 게 간이거든요. 간이 안 좋으면 지방 처리가 힘들어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들기름을 조금만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버터보다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이 버터 커피는 매일 마시기보다는 변비가 심할 때 응급 처방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매일 마시면 장이 자극에 익숙해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말 힘들 때만 쓰세요. 평소에는 들기름이나 호두로 장을 부드럽게 유지하시고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페인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무염버터 한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을 넣어서 비벼 드세요. 옛날에 마가린 밥 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따뜻한 밥과 버터가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간장의 짠맛이 소화를 도우면서 장 움직임을 촉진시킵니다. 이것도 효과 좋아요. 커피보다는 좀 느리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배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변비를 해결하려면 매일의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식사할 때 나물 반찬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더하세요. 밥을 드실 때 올리브유를 조금 뿌려서 비벼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식물성 기름을 드시면 장이 안에서부터 부드러워집니다. 65세 정 여사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서 드셨어요. 처음엔 효과를 못 느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기 시작했답니다. 선생님, 예전엔 3일에 한 번 겨우 봤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나와요. 배도 편하고 얼굴도 밝아졌다는 소리 들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든 거죠. 또 하나 추천하는 게 푸른 주스입니다. 푸른은 말린 자두예요. 요즘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푸른 주스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자극적이지 않고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니까 매일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푸른은 변비약처럼 강제로 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가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셔도 안전합니다. 국물 음식도 중요합니다. 물보다 국물이 수분 보충에 더 효과적이에요. 미역국, 무국 콩나물국 같은 따뜻한 국물은 수분뿐 아니라 영양소도 함께 제공하거든요. 특히 미역은 미끈미끈한 성분이 장 점막을 보호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드시면 장이 편안해집니다. 무국도 좋아요. 무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고기를 드실 때 무국을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콩나물국은 숙취 해소에도 좋지만 변비에도 도움이 돼요.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홍차는 피하세요.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요. 탄닌은 장을 조이고 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커피보다 홍차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비 있으신 분들은 홍차를 피하셔야 해요. 녹차도 조심하세요. 녹차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홍차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있어요. 변비 심하신 분들은 녹차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도 조심하세요. 특히 떫은 감은 탄닌 함량이 높아서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단감은 괜찮은데 떫은 감은 절대 피하세요.
도토리묵, 밤도 마찬가지예요. 입안이 떨떠름한 느낌이 드는 음식은 다 탄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음식 드시면 장이 조여들면서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흰쌀밥, 흰빵, 흰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도 문제입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고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좋은데 현미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흰쌀과 섞어서 드세요. 고기만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고기에는 섬유질이 전혀 없어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채소 없이 고기만 드시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고기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치즈나 우유도 조심하세요. 특히 나이 드시면 유당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소화가 안 되면 장에 가스가 차고 변비가 악화될 수 있어요. 찬물도 조심하세요. 시원해서 좋을 것 같지만 장을 차갑게 만들어서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변비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이 훨씬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장을 자극하긴 하지만 좋은 자극은 아니에요. 갑작스런 자극 때문에 장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따뜻한 소금물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을 아주 조금,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세요.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소금의 나트륨 성분은 장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장속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배변이 촉진돼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소금 없이 그냥 따뜻한 물만 드셔도 됩니다. 식이섬유 덩어리 제품은 위험합니다. 차전자피, 다이어트 섬유 같은 거요. 물을 만나면 부풀어 오르는데 장의 힘이 약하면 이게 장 속에서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 먹고 응급실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요. 걸을 때 배에 자극이 전달되면서 장이 움직입니다. 특히 식후 산책은 소화도 돕고 장 운동도 촉진해요. 복부 마사지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운 상태에서 배꼽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10바퀴씩 2번만 하면 됩니다. 따뜻한 손으로 하시면 더 좋아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배 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복부에 자연스럽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장이 자극됩니다. 이런 동작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만 하면 됩니다. 밤새 멈춰있던 장이 천천히 깨어나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장 움직임이 불규칙해집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같은 이완 운동이 도움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호흡하세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기능이 정상화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장점막이 재생되고 장내 미생물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권장합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가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변이가 없어도 화장실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시간에 배변하도록 학습됩니다. 다만 5분 이상 앉아있지는 마세요.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과도하게 힘주면 치질이 생길 수 있어요. 변이를 느끼면 참지 마세요. 자주 참으면 직장의 감각이 둔해져서 변이를 느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배변에 더 유리합니다. 좌변기 쓰시면 발밑에 낮은 받침대를 놓고 무릎을 높이세요. 직장 항문 각도가 펴지면서 변이 더 쉽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핵심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무염버터 반 숟가락 넣어서 아침 공복에 드세요. 30분 안에 효과 보실 겁니다. 매일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숟가락씩 드시고 따뜻한 국물 음식 챙겨 드세요. 딱딱한 생채소 피하시고 홍차나 떫은 음식 피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아침 복부 마사지, 충분한 수면. 이것만 지켜도 장이 편안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강해져요.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하루아침에 극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 공복에 버터커피 한 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하루 30분 걷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건강의 주인입니다. 저는 방향만 제시할 뿐, 실천은 여러분 몫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가족, 친구들,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 나눠주세요. 이 방법 써보시고 효과 있으셨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약 변비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복통이 심하거나 혈변이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 가세요.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더욱 그렇고요. 이런 증상은 단순 변비가 아니라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변비가 생긴 경우 50세 이상이시라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박사 김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